결국 공수처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지금도 속보로 5만 가지 언플을 다 하고 있던데 걱정과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요? 저것들이 진짜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렀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에서야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공수처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직원들이 발 뺐을 때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실제로 짠 거든 아니면 거의 현장에서 쫀 거든 어찌됐든 그때 그럼 신속하게 판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말까지 뭐라고 이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경찰한테 넘긴다고 하는 건지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안에 체포하는 건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법원에 영장 연장을 신청할 거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공수처 지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경찰에다가 설거지 시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경찰도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지난 주말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체포영장을 계속 쥐고 있었던 것 자체를 어떤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공수처가 애초부터 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오동훈이 저런 식으로 최상목과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가짜는 언플인 거죠. 무슨 소통 타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도대체 그 예의 타령할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열받는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태극기 모독 세력들을 제외한 전 국민이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특히나 가장 분노할 만한 분들은 바로 지난 주말 거리에서 눈 맞으면서 밤새 그 한남동 앞을 지켰던 시민들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정원 작가의 이 사진이 지금 많은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미안하고 응원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된 건지, 결국에는 그동안 정상적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이 국면에 내란 우두머리가 등장하고 그 공범들이 막 깽판을 치는 이 상황에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오동훈의 표정이 다시 한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한 몸통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결국 언론에서도 윤석열 체포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 시간만 질질 끌었다, 그래서 이거는 저들끼리의 큰 그림이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상목도 여기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초창기부터 이상한 언플들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그냥 싹 다 날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상목한테도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재벌가들 앞에 가가지고 막 웃고 있고,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탄핵 정국, 트럼프 대응, 회의체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왜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도 안 되고 내란당 세력들이 거기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이거를 저 사람도 뻔히 알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한남동을 밤새 지킨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 눈에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노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최상목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공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법질서 파괴에 동참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치 안 하면 고발하겠다. 고발이든 탄핵이든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준호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 관리하고 있고 지금 그거는 지금 신경 쓰면서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저것들도 싹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찍소리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자기 광이나 팔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이 상황에 내란 공범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저 최상목은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행위를 하는 거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신 상황이고요. 특히
계엄 가짜뉴스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내란 과정에서 5만 가지 유튜버 뭐 부동산 카페에 막 글 올라오고 커뮤니티에 5만 가지 얘기들이 쏟아지고 이런 거는 그냥 고발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파출소라는 플랫폼에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단순히 고발하고 땡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까지 손해배상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전용기 의원한테 당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용기 의원이 지금 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민주파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전용기 의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자 블라인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fem코라든지 막 여기저기 심지어 국민의힘 그 논평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것들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세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와중에 나경원 씨도 저렇게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죠. 그 거기에 간 국힘 그 내란당 정치인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저것들도 싹 다 박제를 하고 역사에 흑역사 중에 흑역사로 남겨놔야 됩니다. 두고두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여러 이름들도 있지만 제 정준이 해시TV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 서천호 과거 그 부산 그 경찰청장 그리고 경기 경찰청장 그쪽을 그 경찰을 담당하고 국정원 쪽을 담당하면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 과거에 여론 공작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버젓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을지는 우리가 대략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사면도 약속 사면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사람인데 저 서천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저는 이 사이버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온 입장에서 저 서천호의 행보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냥 서천호 압박하고 도덕적인 훈계하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짓거리들을 우리가 계속 주위에 알리면서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를 할지 추측도 하고 때로는 그 법적 대응에도 나서서 저것들이 앞으로 저런 짓을 못하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민주파출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희동이님들께 중요한 광고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그리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쓰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알림이 황희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소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해서 5만 가지 선동을 해온 거 그게 이명박 국정원이랑 또 연결이 되고 뭐 사이비 종교랑도 연결이 되고 뭐 국방부랑도 연결이 되고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을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소식으로 저들의 이 선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고 이걸로 지금 윤석열 측이랑 내란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 사유에 뭐가 남냐? 윤석열 탄핵은 그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보시다시피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 이재명 부역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이거 내란죄 근데 왜 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윤상현 씨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 철회 요거를 지금 좌표 찍어가지고
뭐 갑자기 원희룡까지 등판하고 있죠. 이 소위 이 국면에는 난과 병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은 난가?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이재명 대표 막 조롱을 하면 내가 다음 차기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내란죄를 뺀 거다. 요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의 그 글로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한 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가릴 문제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이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또 권성동이 대망신을 당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뭐 권성동의 비유 자체도 이제 어이가 없는 건데 이소영 의원이 되게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배우자가 때려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가정법원이 폭행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냐? 그게 이혼 소송의 본질이냐? 때렸다는 사실관계만 인정이 돼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거다. 요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내란죄가 되는 거고 이 사실관계를요. 헌법재판에서 판단하면 파면 사유가 되는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당 것들이 지금 저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그럴 거면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이겁니다.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전부 다 막 막고 있으면서 소환 출석도 안 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냐가 지금 비판의 핵심이고요. 누가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헌법재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냐? 지금 계속해서 저들 논리대로면 뭐 오히려 그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이랑 국힘이 박수치면서 반길 일 아닙니까? 핵심 탄핵 사유를 뺀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도 저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속 시간 끄는 게 핵심이고요. 저들한테 털끝만한 애국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러면서 이소영 의원의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뭐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한테 애국심 따위는 없죠. 오직 개인의 생존과 이익 이걸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들한테는 어떠한 도덕적 훈계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어 유사하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님도 비슷한 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소추인단의 아주 유효적절한 대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마디로 지금 저들의 전략은 모두가 알다시피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민주당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들의 꼼수를 어떤 식으로 벌일지를 다 지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절한 조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거 이건 재판부에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 적합성, 대통령 직위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 요거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의 행위 부분만 살피면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 드림팀의 활약을 응원해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거죠.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있고 뭐 각자 마음에 안 드는 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태극기 모독 세력 소위 공화국의 적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금 이 말만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앞에 권성동 씨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란죄 제외는 찐빵 없는 찐빵이다. 이 얘기를 권성동이 한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바로 권성동이 권성동을 까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의 권성동이 17년도에 권성동을 제대로 까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과거 권성동이 뭐를 했었냐? 자기가 지금 까고 있는 짓을 본인이 앞장서서 했었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 구체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뺀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정리했던 게 누구냐? 바로 권성동이었고요. 한마디로 그때 권성동은 지금 본인이 까고 있는 짓거리를 본인이 앞장서서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법률이죠. 이거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동아, 누가 봐도 이건 네가 8년 전에 주장했던 거 빼박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권성동과 17년도에 권성동이 싸움을 하는 상황이고, 17년도에 권성동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다 절차적으로 인정을 받고 박근혜 탄핵이 된 상황 아닙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고요. 결국에 지금 권성동은 자신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게 뭐 권성동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에 그 윤석열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내란 공범들이 수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인이 뭐 어제 했던 말과 뭐 내년에 했던 말이 달라졌다, 요렇게 볼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또 민주당도 똑같지 않냐, 이런 허접한 양비론을 펼치는 게 이제 이준석 부류인데, 이준석 부류에 대해선 제가 차근차근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자료들을, 그동안 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서 어제 오랜만에 생방을 했는데, 어제도 또 중요한 소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체포가 지금 핵심이다 보니까 잠깐 뒤로 주제를 밀어놨는데, 아무튼 조만간 준적준 시리즈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